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치모 멤버십 회원님께서 질문 주신 전기 산업기사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양단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예,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양단에 이렇게 전압계를 이렇게 댔었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내용들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렬과 병렬의 전압 전류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배되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3번, 4번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렬과 병렬에서의 전압 전류의 성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압부터 볼까요? 우선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렇게 전압원을 연결해 두고 이 전압이 10V라고 할까요? 이때 이 회로에서의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 10V에서 나눠진 전압으로 걸리게 됩니다. 즉 여기에 뭐 5V가 걸릴 수가 있고 여기도 5V가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저항 값이 같으면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저항 값이 서로 다르면 여기에 뭐 3V가 걸릴 수 있고 여긴 7V가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이 10V가 이렇게 나눠져서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들을 다 더하면 처음에 인가된 전압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렬에서의 전압이고요. 병렬에서의 전압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병렬은 이렇게 된 것을 병렬이라고 하죠. 이때 여기에 10V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10V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10V가 됩니다. 즉 병렬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전압원과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직렬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분배되고 병렬에서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원과 같다. 이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압의 성질을 알았으니까 이제 전류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직렬에서는 여기가 R1이라고 하고 여기를 R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1과 R2에 걸리는 전류의 크기는 여기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전류의 크기와 같습니다. 요 처음 출발한 전류의 크기를 2A라고 해봅시다.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크기도 2A고 이 R2를 지나는 전류의 크기도 2A라는 얘기예요. 즉 직렬에서는 각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크기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병렬 볼까요? 병렬 회로에서 이런 회로에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회로가 이렇게 나눠졌죠. 병렬은. 이때 이 전류는 이렇게 전류값이 나눠집니다. 즉 I1, I2로 이렇게 전류의 값이 처음 I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했을 때 이 저항의 값에 의해서 여기에 2A가 흐를 수가 있고 여기에 3A가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류의 크기가 병렬에서는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3A가 이쪽으로 쭉 흐르고 2A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합쳐서 들어가는 전류는 5A, 즉 처음에 출발한 그 전류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류는 분배됩니다. 이 분배된 전류의 값은 처음에 출발한 전류의 크기와 같고요. 이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류는 직렬에서는 일정하고 병렬에서는 분배된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신다고요?
헷갈리죠? 맞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제가 여기 3번, 4번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직렬과 병렬의 전압전류의 성질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합성저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옴과 3옴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와 2옴과 3옴이 병렬되어 있는 회로에서의 합성저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직렬에서는 합성저항 구할 때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등가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하나로 나타내어질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5옴. 그죠? 2옴과 3옴을 더하면 5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5옴이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이 되는 거예요. 직렬에서는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병렬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2옴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3옴이죠. 3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4옴짜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런데 저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을 때 합분의 곱 2 플러스 3 분의 2 곱하기 3 합분의 곱 해서 5분의 6 1.2옴 이렇게 합성저항을 구하죠. 병렬일 땐.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좀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분의 1 얘를 계산을 하면 얘 통분하려면 2 곱하기 3 분의 이 분모에다가 3을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에다 또 3을 곱해줘야죠. 그래서 1 곱하기 3은 3입니다. 3 더하기 요 분모에다가 2를 곱해줬기 때문에 요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2는 2 분의 1 얘 번분수로 계산하면 얘가 분모로 내려오죠.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얘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합분의 곱이라는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세 개가 있잖아요. 합분의 곱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알려드린 이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합성저항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합성저항을 구하는 오리지널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합분의 곱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직렬에서의 합성저항, 병렬에서의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 아시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영상 보시고 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저항 구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이제 분배되는 전류 구하는 법,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 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류를 구해볼까요? 우리 옴의 법칙, V는 IR, 그리고 I는 요 R이 이렇게 넘어가면 I를 구할 수 있죠. 넘어가면 V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V, 그리고 R은 R만 구하려면 I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R은 I분의 V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우선 이 공식을 사용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볼까요? 자, I는 R분의 V입니다. 우리 전압은 여기 10V 써져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R 2옴을 그냥 누면 3옴을 그냥 누면 안 되겠죠. 이 R은 합성 저항입니다. 이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우리 배웠죠. 직렬에서는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저항을 더하면 그 회로의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의 합성 저항 2 더하기 3은 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5분의 전압 10 하면 얘 계산하면 2A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됩니다. 직렬에서의 전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다고 했죠. 직렬에서의 전류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A가 한 번 여기서 시작되면 계속 여기도 2A, 여기도 2A, 여기도 2A,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도 2A, 2A가 나와서 이 3옴을 지나는 전류도 2A, 2A, 다 2A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류가 병렬로 가면 좀 달라집니다. 자, 우선 이 병렬에서 흐르는 이 전류를 알아볼까요? I는 R분의 V. 근데 여기서의 이 R, 뭐라고 했죠? 네, 합성 저항이라고 했죠. 자, 이 병렬에서의 합성 저항, 저항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합, 2 플러스 3 분의 곱, 2 곱하기 3은 5분의 6, 즉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1.2옴 분의 전체 전압 10V 계산하면 8.3A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8.3A가 됩니다. 네,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8.33333 계속 나가는데 이제 8.3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전류는 병렬에서 분배된다고 했죠. 이 점에서 이쪽으로 이 8.3A가 나눠집니다. 이 나눠지는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이쪽을 I1이라고 하고 이쪽을 I2라고 하겠습니다. 이 I1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볼까요? I1에 흐르는 전류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네, 2 플러스 3 분의 내가 알고자 하는 곳에 저항값이 아닌 그 반대편의 저항값을 이 분자에다 넣어요. 2가 되겠죠? I1의 반대편인 이 2옴이 이 분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전체 전류 8.3A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네,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3.32 나오네요. 네, 3.3A라고 하겠습니다. 자, 8.3A에서 3.3A가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8.3A에 대해서 3.3을 빼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 이 I1과 I2를 더한 값이 여기에 분배되기 전에 이 전류값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3A면 여기는 5A가 흘러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I2는 2 플러스 3, 두 개의 저항을 더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곳의 반대쪽 저항 3옴이죠. 3옴 곱하기 전체 전류 8.3 하면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4.9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5A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5A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5A가 이렇게 흐르고 3.3A가 흘러서 이 지점에서 다시 만나서 더한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 전류의 값은 8.3A. 처음에 흘렀던 전류의 값과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분배되는 전류의 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 그것 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을 분자에다 쓰고 곱하기 전체 전류 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그곳의 전류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영상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전류값, 직렬과 병렬에서의 전류값 구하는 거 배웠죠? 이젠 전압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직렬과 병렬에서의 전압 전류 성질에서 배웠듯이 이 10V는 이 저항에 나뉘어서 걸립니다. 자, 어떻게 나뉘어서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A가 2옴을 지나가요. 그럼 이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V는 IR. 이 저항값에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의 값을 곱하면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I, 전류의 값은 2A라고 했습니다. 자, V1이라고 할게요. 여기 V1. 2A 곱하기 이 전류가 지나는 저항의 값, 2옴이죠. 2옴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4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밑에 여기를 V2라고 할게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 구해볼까요? V는 IR. 그죠? 자, I는
직렬에서는 여기가 2A면은 이게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모든 곳의 전류는 2A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3옴을 지나가는 전류의 크기도 2A죠. 그래서 2 곱하기 3옴 3 하면 6V가 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은 6V예요. 자, 요 V1 전압과 V2 전압을 더해볼까요? 더하면 4V 더하기 6V는 10V. 처음에 걸린 10V의 전압과 같죠? 이런 식으로 전압이 직렬에서는 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병렬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10V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V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병렬에서는 각 걸리는 전압이 다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가 10V면 여기 걸리는 전압도 10V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도 10V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좀 전에 요 2옴에 흐르는 전류는 5A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V는 IR, 여기 걸리는 전압 I는 5A 곱하기 저항은 2옴 하면 10V. 여기 처음에 10V, 여기 걸리는 10V와 여기 걸리는 10V가 계산상으로 딱 떨어져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도 알아볼까요? V는 IR, 전류 3.3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A 곱하기 여기 저항 3A 곱하면 10V 나와요. 예. 뭐 9.99999V 나오겠죠. 예. 10V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도 10V. 그래서 병렬에서의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직렬과 병렬의 전압 전류의 성질 얘기했을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분배되는 전류 그리고 그 저항값에 걸리는 전압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 문제는 그냥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1번, 2번, 3번, 4번 설명드리면서 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전치무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배운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 같은 회로에서 A, 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걸 물어봤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구한 다음에 서로 그 전압차가 몇 볼트가 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압계로 여기 이렇게 찍으면 그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여기 걸리는 이 1옴에 걸리는 전압과 이 4옴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겠죠. V는 IR, 그죠? 이 전압을 알려면 이 저항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전류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 얘를 I2라고 하고 얘를 I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의 전류의 크기를 알기 위해선 처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겠죠. 그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려면 I는 R분의 V, 여기서의 이 R, 저항, 어떤 저항이죠?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이죠. 그래서 이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고 이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분배되는 I1과 I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그 전류를 이용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한 다음에 서로 빼주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이거 하면서 우리 뭐 적분하거나 미분하거나 그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선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죠. 여기를 보니까 이쪽은 1옴과 2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요 4옴과 6옴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작은 것부터 합성 저항을 구해볼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직렬이니까 저항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저항은 여기는 3옴이 되고요. 자, 이쪽 저항은 4랑 6이 2랑 더해서 6옴이 됩니다. 그죠? 전압은 6V고요. 자, 3옴과 6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 이렇게 저항이 두 개로만 병렬로 되어 있을 때 그때 합성 저항 합분의 곱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3 플러스 6 합분의 3 곱하기 6 하면 9분의 18 해서 전체 합성 저항은 2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합성 저항이
이 전체 합성 저항이 2옴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2옴. 이쪽에 있는 이 저항값을 다 합성해서 두면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을 알았으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알 수 있겠죠? I는 R분의 V, 즉 전체 합성 저항 2옴분의 전체 전압 6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3A가 되겠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A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3A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분배가 될 거예요. 우리 요 I1부터 구해볼까요? I1 어떻게 구하죠? 이쪽의 저항과 이쪽의 저항을 모두 더한 후에 더해볼까요? 6옴과 더하면 3옴을 더한 후에 이 반대편의 저항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3옴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전체 전류를 곱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9분의 3 곱하기 3은 1A 나오겠네요. 그죠? 3, 3은 9. 9에다 9를 나누면 1A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A. 자, 3A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1A가 이쪽으로 흘렀어요.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계산해 보지 않아도 2A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이 두 개의 전류값을 합친 값이 이 분배되기 전에 전류값과 같아야 되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2는 이쪽의 저항과 이쪽의 저항을 다 더한 6 플러스 3 분의 반대쪽의 저항값 6옴이 되겠죠. 6옴 곱하기 전체 전류 3A 하면 9분의 6 곱하기 3은 6, 3, 18 9분의 18 해서 나누면 2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2A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A라는 걸 우리는 계산값으로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할 수 있죠. V는 IR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저항값 전류 여기 2A죠. 2A 곱하기 여기 저항값 1 해서 2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2V가 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V는 IR 여기 1A가 흐르고 이 2A가 흐르는 저항값은 4옴입니다. 그래서 전류값 1A 곱하기 4옴 하면은 4V가 되네요. 여기는 4V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2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4V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전압차는 4-2V 해서 답은 2V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저한테 질문하신 회원님 해결이 되셨나요? 영상 보시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꼭 올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직렬과 병렬의 전압, 전류, 성질 그리고 합성저항 구하는 법, 그 다음에 분배되는 전류값 구하는 법,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 구하는 법. 요거 4개는 회로 이론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문제 혼자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유튜브 멤버십 강의에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제가 또 다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기출문제 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